조금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일단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화요일과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로 하였고, 다음 주 월, 화, 수 3일간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회는 문을 열고 출발을 합니다. 그 사이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약 2주 동안 국민의힘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자 그리고 지역 언론을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요구도 경청하겠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 출발지는 호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2자릿수 득표를 기록했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호남의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선 기간 우리 당이 약속드린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은 호남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발전을 바라는 호남의 열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호남의 복합 쇼핑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그동안 정체되었던 호남 발전을 견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호남에서의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의 성과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당장 협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찾아 나서겠습니다. 여의도가 막혀 있다면 지방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산정책협의회로 협치 노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47일째에 접어듭니다.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은 6천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정규 직원 570여 명은 휴업에 들어갔으며 임금 30%를 깎일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맡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하청업체 협의회의 단체교섭 인정 등을 원청인 대우조선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이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개입할 근거가 없거니와 하청노사가 해결해야 할 일을 원청과 주주에 떠넘기는 것은 막무가내식 떼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권력을 앞세워서 원칙을 뒤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택배노조의 파업 당시에도 비노조원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폭력도 서슴지 않는 강성노조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불법적, 폭력적, 투정 일변도의 노조활동에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강경투쟁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예고로 정부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의식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 조선업계는 물론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법원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났다며 불법 점거 노조에 대한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정의용 전 실장이 입장문을 내놓은 걸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입장문 내놓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김현철 전 장관, 서훈 전 원장이 지금 도망을 간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국내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진해서 들어와서 그 수사 받아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가 먼저 아닐까요? 사실 수사가 시작되면 권력자였던 분들은 나갔던 사람도 들어와야 합니다. 최순실 씨도 자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자, 입장문 내용을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의원 전 실장께 이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국민들께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강제 추방해도 된다, 흉악범이니까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셨던데 그러면 강제 추방 절차는 밟으셨습니까? 강제 추방 나라를 북한으로 한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을 강제 추방할 때에도 충분히 그 외국인에게 충분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절차도 이야기해 줍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절차 밟으셨습니까? 왜 안 밟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거짓말 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 법정에서 이 선원들이 자백을 해도 처벌하지 못해서 강제 북송을 했다고요?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2명의 공동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보강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황 증거도 있습니다.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선박이. 충분히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벌할 수 없다고 강제 북송했다는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또 있습니다.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발버둥 치고 자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는데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귀순의 진정성은 누가 판단합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라고요? 계속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 정서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한, 흉악범이라고 판단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말이 아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정의용 전 실장은 얘기해야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탄핵을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동안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를 갈망했던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되돌린 적이 있습니까? 국가와 정치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권은 오히려 지난 선거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정치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올바른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잘못된 선동은 강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정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기간 국민들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채워나가겠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겠다.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를 향한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경제, 안보 모두 위기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상황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우리의 가늠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헌법 가치와 같은 원칙입니다. 국가와 정치의 책무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성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당정이 원칙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민주당의 인권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과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개변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의용 전 실장은 탈북어민을 난민으로 규정함으로써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했고 사실규명을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탈북어민을 중대한 범죄자라고 단정하는 비인도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유엔 인권이사의 이사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힘이 갑자기
북풍을 조작한다는 식으로 왜곡을 하면서 이 사건을 정쟁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9년 11월부터 북한 주민 강제 송환 TF를 구성하여 탈북민 강제 송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유엔 및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인권 위상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고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중고 속에서 코로나까지 확산하면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 전담 병원 및 병상 확보 등 철저한 방역 치료 체계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도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